자, 안녕하십니까. 배병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일단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지. 지난 시간에 4등급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3등급으로 끌어올릴 것이냐, 이것에 대한 주제를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공부를 좀 못하는 학생들이 와서 너무 어려운 문제집을 풀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학생들에게 뭔가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일단 뭐 내 학원에 오면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인터넷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건 이런 정도로 그냥 정리만 해줄 수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단원들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그 단원들이 다 공부가 됐으면 오늘은 이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어떻게 하면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이면 현재 점수가 대략 몇 점 정도가 나올 거냐면 76점에서 한 84점 정도의 학생들이지. 그지? 왜냐면 88점이 2등급 커트라인이라고 치고 76점 정도 내지는 뭐 그 언저리, 그리고 80점의 이 턱걸이를 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 건데, 그러면 84점 정도까지만 받는 이유가 뭐냐면, 앞서서도 얘기했었지만 모의고사 문제가 있잖아. 모의고사 문제에서 1번부터 30번까지의 문항 중에 뭐를 틀리는 거냐면 18번, 19번,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28번, 29번의 요 문항들을 계속해서 틀리고 있다 이거야. 대략 요 언저리 정도지. 18번, 19번, 물론 20번, 21번, 그 다음에 28, 29, 30번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문항들을 계속해서 틀리는 거야. 시험 볼 때마다 틀리는 거야, 이게. 시험 볼 때마다. 그러면 얘네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가 무한급수야. 무한급수. 특히 도형 문제. 일단은 무한급수들을 학생들이 많이 푸는데 얘가 주로 18번 문항이지. 18번 문항. 무한급수의 그 복잡한 계산,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걸 공부하는데, 수능이 출제된 이후로 언제부터 볼 거냐면 2000 대략 한 12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수능 문제를 다 뽑아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급수 문제를 다 푼다. 이게 일단 목적인 거야, 이거. 여기에서 어떻게 찾을 거냐면 공비를 어떻게 설정하고 첫째 항을 어떻게 구할 건지만 고민한다 이거야. 다른 거 다 떠나서. 물론 수능이 뭐 2012년도에 시작한 건 아니니까 실제로는 1994년부터지. 이때부터 출제한 문제만 다 뽑아도 한 20문항 정도 돼. 20문항. 그러면 무한급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20문제를 풀겠다. 나쁘지 않잖아. 모의고사 문제를 풀지 말고 대략 여기에 나와 있는 수능 기출에 나와 있는 20개 문항 정도, 이거를 해결한다. 이게 첫 번째 가장 급한 거지. 이 18번 문항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야. 18번.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귀납법이야. 귀납법. 과거에는 귀납법이 뭘로 나왔냐면 수열로 나왔지. 수열. 과거에는. 근데 지금 뭘로 나오냐면 확률 통계로 나와. 확률 통계. 자, 확률 통계에 관한 귀납법 문제. 그러면 이놈이 조금 오래 걸려, 이놈이. 왜냐면 수열도 어려웠지만 확률 통계에서의 귀납법 문제, 그 가나다 그 네모 박스 넣기 있잖아. 네모 박스. 가나다 문제.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거. 가나다. 가나다에 들어가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면 뭘 공부해야 되냐면 순열과 조합이야. 순열과 조합. 일단 순열과 조합에서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 일단 첫 번째로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 두 번째가 뭐냐면 이항 정리. 이항 정리에 관련된 거. 세 번째가 이산 확률 변수.
네 번째가 뭐냐면은 확률이야. 이것들에 대해서 귀납법으로 출제가 되면 가나다 네모 넣기를 할 건데 그 순서대로 정리해 가면서 풀겠다. 혼자 풀고 싶은 대로 풀라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요구해져 있는 그 증명 과정이잖아. 증명 과정. 그 증명 과정에 맞춰서 똑같이 푸는 연습을 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문제들을 볼 건데 사실은 얘네들은 도움이 안 돼. 왜냐하면 2012년도나 대략 한 2016년도까지는 수열이 나왔어. 수열이. 그러면 확률 통계에 관련된 귀납법 문제는 뭘 풀어야 되냐면 2016년도 이후에 나와 있는 6월, 9월 수능에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를 다 풀겠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잖아. 6월 달에는 거의 안 나와 있어. 그래서 9월과 수능에 나와 있는 문제 혹은 이걸로 만약에 부족하다면 교육청 문제까지 쭉 뽑아서 교육청 문제까지 이렇게 뽑아서 얘네들을 한 20개 정도 풀겠다 이거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무한급수도 대략 한 20개 그리고 확률 통계에 관련된 귀납법 문제도 대략 한 20개 정도를 날을 잡아서 풀어. 이게 이틀이 걸리든 3일이 걸리든 상관없다. 그러니까 지금 무한급수 문제와 귀납법 문제만 푸는데도 사실상 한 일주일 가까이가 걸리지. 조금 빠른 학생들은 한 3, 4일 정도. 근데 그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18번 문항과 또 19번 문항을 일단 해결을 봐야지. 이 두 개를 해결을 봐야 돼. 그래야만 2등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2등급 안쪽으로. 자, 28번 문항은 뭐냐? 확률 통계 계산이야. 확률 계산. 이것도 확률 계산. 아니면 미분. 근데 미분에서도 아주 어렵지 않은 미분. 그러면 자, 확률은 여기서 앞에서 이제 소개를 했으니까 미분에서는 주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어떤 문항을 어렵게 낼 건지 잠깐 소개를 해주면 자, 세 번째야. 미분 파트에서 어렵게 낼 때는 미분 가능성을 낸다 이거야. 미분 가능성. 왜 미분이 되는지 또는 미분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미분 가능성에 관한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값 함수에 대한 절대값 그래프의 개형. 자, 미분 파트는 많지만 일단 두 가지만 소개하자면 절대값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서 미분 가능점과 미분 불가능점을 찾을 건지 또 하나는 조건에 있는 가 조건과 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떤 조건들 있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그래프 개형을 그리겠다라는 걸 연습하는데 참고로 하나만 조심할 거 학생들이 3차 함수를 쓰잖아. 그러면 이렇게 써. ax 세제곱에 bx제곱 cxb 이렇게 쓴다 이거야. 근데 절대 이렇게 써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 이렇게 쓰면 문자가 4개잖아. 문자가 4개인데 이 문자 4개를 연립방정식으로 풀기 시작하면 문제가 산으로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fx를 이렇게 설정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갈 건데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잖아. f1이 0이고 f'1이 0이다. 만약에 조건에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1을 근으로 갖고 1에서 미분계수가 0이다. 그러면 fx는 x-1을 중근으로 갖는 어떤 3차 함수라고 식을 설정하겠다 이거야.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쓴다. 이게 미분에서 가장 필요한 거야. 이거 주어진 조건에 맞는 그 식, 이 식을 만드는 거야. 무조건 이렇게 하면 3차식을 나열해서 막 뭐 계산을 하다 보면 뭐 답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미분 파트에서는 그래프의 개형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고
그 다음에 적분에서는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적분. 인테그랄에 변수 x가 포함된 경우야. 변수 x가 포함된 경우. 이 그래프에 관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어야 되고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된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자, 예를 들자면요. 함수 gx가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라고 하자 이거. 근데 ft가 2차 함수야. 2차 함수? 그러면 fx 그래프를 적분했으니까 gx가 3차가 될 거 아닌가? 3차. 이 gx에 대한 정보를 첫 번째는 RNU자를 위에다 넣어서 1 대입해서 G1을 0으로 하고 만들고, 두 번째는 양변을 미분해 보면 G'X가 저 T 안으로 들어가서 G'X가 fx가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fx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이 기준점으로 증가감소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리자. 이게 지금 현재 3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2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얘네들이 28번, 29번에 해당될 건데 사실은 28번, 29번이면 미적분이 나올 수도 있고 확률 통계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수투에서 말하는 조금 복잡한 함수가 등장할 수도 있어. 근데 어쨌거나 이 4개의 문항을 다 맞는 걸로 가자. 그러면 여기 중간에 껴있는 20번과 21번 이 뒤에 있는 30번 문항은 어떻게 할 거냐? 얘네들은 일단 제끼고 현재 3등급인 학생들이면 사실은 지금 이 문제들이 조금 버거울 수 있어. 버겁지 사실은. 왜냐면 그동안에도 해결이 안 됐는데 수능 40일을 남기고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겠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버겁지만 앞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1번에서 17번까지가 나는 해결이 된다. 또는 22번부터 대략 한 26번이나 27번까지가 나는 그래도 잘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18, 19번을 도전해야 된다 이거야. 근데 그 도전하는 문제들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무한급수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했던 함수의 극한과 미분 그리고 적분, 확률통계, 귀납법 이 정도야. 그지? 그러니까 어설픈 모의고사보다는 수능 기출만 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 수능 기출 모의고사 그게 만약에 부족하면 교과서를 한번 보고 이상한 교육청 모의고사보다는 사실은 이상한 교육청 모의고사라기보다는 모의고사 문제에서 골라서 풀겠다 이거야. 아까 말했던 귀납법 그리고 무한급수 이것만 골라서 그리고 28번과 29번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어 있는지 한번 본다. 일단은 다 골라서 그러면 이 문제들마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필요할 거냐 그것들을 빨리 노트에다 정리하는데 오늘 선생님이 소개한 것들은 대략 이런 정도야. 이런 정도. 미분 가능성 그 다음에 적분에서는 인테그랄에 x가 포함된 거 앞에서 말했던 무한급수 자 지금 이 문항들을 골라서 푸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래야 그 다음 수업에 할 2등급을 올라가고 그 다음에 1등급이 올라갔을 때 내용 정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는 사실은 뭐냐면 2등급이라고 해도 현재 수능에서는 88점이 2컷인데 내가 88점을 현재 받고 있어. 그럼 불안한 거잖아. 왜냐하면 수능 때는 긴장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때는 문제를 좀 잘못 읽어서 해석을 못 할 수도 있잖아. 그럼 88점인 학생들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2등급 턱걸이에 걸린 학생들 내지는 84점이나 80점 정도에 있는 학생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 설명한 주제 위주로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 잡다한 것들은 조금 밀어놓고 이게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 공부를 내가 뭘 해야 될 건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고 다음 수업은 이제 2등급이 안정적으로 2등급을 받을 수 있게 또는 2등급이 어떻게 하면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게 공부를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짧게 요점 정리를 하겠습니다.